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재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오랜 고민이 많았어요. 철없던 시절에 오로지 사랑만 가지고 했던 결혼이 이렇게 끝이 날 거라곤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재혼을 하면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라는 걸 요즘 매일 느끼고 있는데요. 재혼을 하기까지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아 이곳에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초혼 때는 정말 멋모르고 오로지 사랑만 생각했었어요. 친정에서 끝까지 반대를 해 정말 연을 끊을 각오로 결혼을 했죠. 당시 시댁은 돈이라곤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인 집이었어요. 또 전 남편은 시댁 기둥이었어요.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는 제가 친정까지 연을 끊고 시집 온다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시모는 절 너무나 반가워하셨죠. 시댁 일꾼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동수가 민주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는 줄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민주 너네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딸 가진 부모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참, 우리 집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생활비는 돈 버는 사람들이 각자 모아서 주는 거 알고 있지? 민주 너도 우리 집안 사람 됐으니까 함께 해야지. 아, 그럼. 엄마, 민주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에 생활비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민주도 같이 보태겠다고 했어. 우리 민주 착하지? 내가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다니까. 우리 엄마 이제는 좀 고생 덜 하겠다.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 제대로 된 사람으로 데리고 와서 엄마 고생 덜 시키게 해주겠다고. 민주도 엄마 닮아서 아주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잘해. 어머, 그러니? 내 성격 닮았으면 진짜 잘됐다. 민주야,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솔직히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는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그건 다들 하기 나름 아니겠니?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우리 집이야 서로 이것저것 참견하지도 않고 각자 생활이 중요한 거 알지? 나도 일하고 바쁘니까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말이야. 편하게 친정집이라고 생각해. 네, 어머님.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살림이나 이런 건 많이 부족해서 어머님께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초반에는 정말 절 환영하는 느낌이라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똘똘 뭉쳐 화기애애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서 더 좋았죠. 친정에서는 왜 이런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거냐며 저를 말렸지만 전 그때 당시 말리는 친정 식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결혼한다면 저와 연락을 끊겠다던 친정 식구들을 뒤로하고 전 기어코 고난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어요. 심지어 신혼집도 제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 집에 그대로 전 남편이 몸만 들어왔고 일하는 시간도 제가 더 길 뿐만 아니라 월급도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남편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보, 밥 먹고 나면 치워야지. 내가 계속 말을 했잖아. 설거지를 못하겠으면 싱크대에라도 가져다 놓아야지. 밥풀이 다 말라버려서 설거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빨래는 왜 죄다 화장실 앞에 뒀어? 씻고 나면 세탁기 앞에 가져다 두라고 했잖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같이 일하는데
집안일도 좀 같이 나눠서 하자. 왜? 이런 건 여자가 하는 일 아니야? 나 집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봤어. 엄마도 나한테 이런 거 해야 한다고 말도 안 해줬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와이프가 집안일하고 그러는 게 부부 아니야? 당신은 너무 잔소리가 많아. 내가 그래도 밖에서 쓸데없이 돈 안 쓰고 집에 꼬박꼬박 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뭐? 그게 말이야? 여보, 우리 둘 다 똑같이 돈 벌고 있어. 심지어 생활비는 내가 더 많이 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집안일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나중에 아이 낳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은 그냥 돈만 벌고 내가 집안일이며 아이 돌보는 거며 심지어 일까지 다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전업주부면 집안일 다 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뭔 소리야? 원래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잖아. 나는 평생 그렇게 배웠다고. 아, 알았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됐지? 아,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집안일 힘들면 엄마 보고 와서 해달라고나 할까? 난 당신 생각해서 엄마한테 오라고 안 하는 건데 너무 힘들면 그냥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자. 전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게 시무를 부르자는 전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힐 뿐이었죠. 수십 번을 집안일을 시켜봐도 항상 자긴 할 줄 모른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답답한 제가 움직여야 했어요. 저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전 남편은 정말 시모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때부턴가 전 시모는 쉬는 날이면 항상 어김없이 집으로 오셨어요. 예, 일어나렴. 해가 충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얼른 일어나. 일단 오늘 날씨 좋으니까 대청소 좀 하자. 아이고, 이 먼지 좀 봐. 너 살림은 하긴 하니?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들어와서 쓸고 닦고 좀 부지런하게 해야지. 이게 뭐니? 여기저기 먼지 구덩이가 잔뜩이야, 잔뜩. 아이고, 빨래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세탁기는 아예 안 돌리고 사는 거야? 어머님, 저 어제 야근해서 새벽에야 들어왔어요. 조금만 더 잘게요. 안 그래도 오늘 대청소 하려고 했는데 남편 작은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한번 깨워보세요. 어제 저 오기 훨씬 전부터 자고 있어서 아마 지금쯤 깨어날 거예요. 남편한테 좀 청소해 놓으라고 할게요. 어머님도 잠깐 쉬고 계세요. 제가 잠이 부족해서 주말에 몰아서 쉬고 있거든요. 평일 내내 고생하네. 주말까지 깨워서 고생시키게? 너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집안 살림 싹 해놓을 생각은 안 하고 피곤한 남편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거니? 됐다. 아들은 내버려 두고 너랑 나랑 둘이서 깨끗이 치우자. 어차피 남자들 손에 맡겨봤자 깔끔하게도 안 하고 여자들끼리 해야 빨리 되고 깔끔해서 좋아. 너도 늦게까지 잘 생각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 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늦게 퇴근해서 자는 시간도 적어요,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많이 고생하는걸요? 1시간만이라도 더 잘게요. 제가 몸도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대청소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 오늘은 집으로 가세요. 제가 이따가 일어나서 시작할게요. 왜? 나 가면 우리 아들 시키게? 난 그 꼴 못 본다. 얼른 네가 일어나. 너랑 나랑 후딱 하면 될걸. 이렇게 말씨름할 시간에 얼른 일어나서 하겠어. 날씨 좋으니까 이불 빨래도 좀 하자. 너 몸 피곤하니 오히려 잘 됐네. 낮에 많이 움직여야 저녁에 푹 자는 거야.
네가 움직이질 않으니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자꾸 피로가 안 풀리고 그러는 거지. 오늘 열심히 움직여서 저녁에 푹 자렴. 전시모는 제가 쉬는 꼴을 못 봤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전 임신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 몸 상태를 고려해 주시지 않으셨죠. 결혼을 결심하고 허니문 베이브를 가졌던 저는 입덧도 심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절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전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돈을 안 벌까봐 복직 시기를 매번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나저나 너 출산일이 언제라고 했지? 그럼 출산일 전까지 일은 하겠네? 그래, 그게 낫겠다. 요즘 애들 들어보니까 출산 예정일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휴직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쉬어가지고 뭐 하겠어. 배도 나왔는데 집구석에나 있지.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낳기 전날까지 일해. 내가 아이 낳아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 그런가요? 회사에서는 막달 가까워지면 몸도 무겁고 일하기도 힘들 거라고 해서 2달 전부터 편할 때 쉬라고 했는데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몸 상태 별로인데 막달까지 버티면 힘들 것 같아요.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막달 때까지 일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힘들면 단축 근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단축 근무? 너 그렇게 하면 월급 줄어드는 거 아니니? 아이고, 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니? 차라리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서 쉬운 일 받아야 할 생각을 해야지. 단축 근무는 무슨?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야 좋은 거야. 나중에 너 어차피 아이 낳고 나면 복직하기 전까지 푹 쉬고 지낼 텐데 벌써부터 단축해 쉴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 낳으면 아이 육아하느라 쉴 틈 없죠, 어머님. 저희 회사에도 이번에 출산하신 분 계신데 들어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차라리 일찍 휴직해가지고 잠 충분히 자두는 게 좋다고 저한테 말하셨어요. 어머님도 남편 어릴 적에 유별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주무신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애마다 다르지 뭐. 네 애는 통잠 잘 수도 있는 거고. 애 잘 때 틈틈이 자면 되는 걸 뭐가 문제야? 그리고 회사에는 얼른 복직하겠다고 해.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어린이집 보낼 수 있잖아.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더라. 어린이집 보내고 복직 바로 하겠다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네가 휴직할 때는 우리 아들 혼자서 돈 버니 힘들겠다 정말. 전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모는 출산하기 전에 임신을 하자마자 일이 힘들어 그만뒀었다고 했는데 시모는 저에게는 끝까지 버티라고 하셨어요. 너무 서운했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출산 전까지 쭉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임신을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퇴근을 하면서 겨우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같이 쌓인 집안일이 남겨져 있었어요. 주말에 몰아서 할까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그럼 시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 전 꾸역꾸역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일만 성실하게 다니면 남편으로서의 몫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퇴근하고 지인들과 자주 술자리에 어울리면서 늦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전 화가 폭발해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했었죠. 그 사실을 알고선 시모가 난리가 나서 새벽에 집까지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너 정말 제정신이니? 어떻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집안 비밀번호를 바꿀 생각을 해? 넌 남편이 밖에서 새벽 내내 술 마시고 놀았으면 좋겠니? 적당히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를
굳이 쫓아내서 집안에 못 붙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당장 사과 안 하니? 이 새벽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화내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화를 내셔야죠. 남편 회사 끝나고 바로 술자리에 가서 자정 넘어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집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었고요. 저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연락해 봤는데 어딜 갔는지 여자들이랑 시시덕거리면서 노는 소리만 들리고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지금 아이 낳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고작 그거 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남편이 자꾸만 밖으로 돌지. 남자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야. 어르고 달래면서 집에 들어오기를 해야지. 그나마 우리 아들이 착해가지고 네 성격 버텨가면서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어떻게 그건 몰라주고 몇 번 술 마시러 갔다고 이러니? 몇 번이요? 이번 주만 내내 밖에 있었어요. 그것도 내내 새벽에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집안일 하나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고 저는 집에 와서 이거 치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그리고 새벽까지 놀면서 남편이 밖에서 매번 수십만 원을 쓰고 오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 돈 하나도 못 모아요. 그럼 밖에서 찌질하게 돈 나눠서 내고 그러니? 남자가 돼가지고 몇 번은 친구들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여자들 나오는 술집 가면 기본으로 그 정도는 나오는 거야. 다른 여자랑 2차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 깐깐해서 우리 아들이 잠시 방황하는 거지. 좀 부드럽고 여유롭게 받아줄 생각을 해봐. 집으로 쳐들어온 전시모의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절 보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전 남편은 그 뒤로도 저와 다투거나 혹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시모에게 달려갔고 시모는 항상 집까지 쫓아와 저를 혼내시곤 했죠. 그때는 서럽고 힘들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아마 전시모와 남편 모두 제가 친정가도 연락을 하지 않고 교류하는 사람들도 없으니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전 임신 중반부터 조산기가 있었고 체력도 떨어져 쓰러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도 휴직을 권유하던 상황이라 전 건강을 위해서 회사를 쉬게 되었죠. 그걸 알자마자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젊은 애가 애 하나를 제대로 품지를 못하는 거니? 뭐 애초에 문제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멀쩡히 애가 있는데 남들은 다 문제없이 임신하고 낳는 걸 너는 참 유별나다 유별나. 그나저나 회사 휴직을 했어? 며칠 좀 쉬면 나아질걸. 차라리 휴가를 좀 달라고 하지. 그걸 또 휴직을 해버렸니? 아이고. 그럼 너네 월급은 아들 버는 걸로만 끝나는 거야? 네. 회사에서도 불안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먼저 휴직을 권유했어요.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있다가는 아이도 물론이고 저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일단은 몸 나아지는 거 보면서 중간중간 출근할 수 있으면 가보려고요. 회사에서도 사정 다 알아서 출근하면 일당으로라도 챙겨준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가야지 뭐. 일당 챙겨준다는데 굳이 집에서 누워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얼굴 보니까 그다지 심각한 것 같진 않은데 며칠 쉬니까 좀 괜찮지? 그래. 원래 다들 조상기도 좀 있고 그러는 거야. 너도 남들 다 겪는 일 중 하나일 텐데
너무 유난 떤 거 아니니? 이제 임신한 지 5개월도 넘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유난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난이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출혈도 있고 아이도 주수에 비해서 작고 저도 체중도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빈혈까지 있어서 쉬면서 몸 관리해야 한다고 병원에서부터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제가 쉬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요. 나도 아이 낳기 전에 빈혈 있어서 알아. 그거 그냥 심각한 거 아니야. 네가 유난인 거지. 원래 임신한 사람들한테서 빈혈은 흔히 생기는 건데 네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나저나 일당이라도 챙겨준다고 하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매일 일하러 가. 그러면서 그냥 휴직 취소한다고도 슬쩍 말해보고. 전시모는 제가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했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전시모는 절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저희 집에서 아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아마 제 배가 불러오니 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겠구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막달이 가까워오던 와중에 전 심한 복통에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었죠. 그런데 시모는 절 말렸어요. 예, 내가 애를 낳아봐서 아는데 지금 가봤자 몇 시간 기다리라고만 하지 당장 아이 안 나와. 네가 초산이라서 그런 거지 몇 시간은 더 지나야 아이 낳을 수 있는 거라니까. 원래 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아픈 거야. 그럴 거 각오도 안 하고 임신했니? 내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 눈앞이 노래져야 그때서야 아이 나오지. 말 똑바로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네. 아니요. 지금 진짜 당장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이슬도 비쳤고 양수도 터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어디 갔어요? 아이 태동도 갑자기 줄어들고 뭐가 계속 새는 느낌인 게 양수도 터진 것 같아요. 어머님, 남편 좀 불러주세요. 네 남편 잠깐 요 앞 슈퍼에 갔어. 지금 가도 너 당장 애 못 낳는다니까. 그리고 양수는 무슨? 아직 해산일도 남은 애가? 양수가 아니라 소변이겠지. 원래 막달 다가오면 소변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게, 너 아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먹더라. 거기 그냥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밥상이나 차려라. 아들 갔다 오면 바로 밥 먹게 지금 차려두자. 제 상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밥상이나 차리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팽팽 돌면서 심한 복통이 몰려왔고 전 바로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오히려 택시 기사님이 제 남편인 것처럼 병원 안까지 부축해 데려다 주셨고 심지어 제 안부를 물으러 병원까지 오셨을 정도였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시댁 식구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응급실로 향한 전 긴급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아이의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제 상태도 위험했죠. 여기에 아기 집출혈이 머지않아 결국에는 자궁을 드러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급 수술을 하고선 깨어나 보니 제 곁에는 친정 부모님이 계셨어요. 위급한 소식에 남편은 친정에 연락을 했던 거였고 그제야 제 상황을 알게 되셨던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꼴을 보시고서는 당장 이혼을 하라면서 절 친정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며칠 뒤 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죠.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했으면 잘 살 것이지. 결국 우리 딸 이런 꼴로 만들어? 나 자네 용서 절대로 못하네.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지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자네 얼굴이라도 내려쳐도 속이 시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네도 자식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이니,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딸 몸 회복되는 대로 서류는 작성해서 보낼 테니, 군말 말고 헤어지게. 아내 몸이 이렇게 된 건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 그렇지만 이혼은 저와 아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께서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부모님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퇴원을 하고선 바로 여기로 데리고 오실 수가 있나요? 말을 해도 전 아내랑 말을 할게요. 뭐?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내 딸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선 뭐?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간섭하신 건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 딸 괴롭히고선 정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말까지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인 장모님께서 아내랑 연락을 끊으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더 챙겨주신 거죠. 저희 엄마도 바쁘신 분입니다. 바쁘신 분이 살림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게 쉬운 줄 아시나요? 솔직히 전 장인 장모님 원망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반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지금 이 꼴이 됐겠나요? 사과는커녕 친정 부모님에게 오히려 원망을 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선 전 한순간에 정말 정이 털려버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때부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혼은 찬성할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하질 않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질 않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만 꺼내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는 남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시모에게서 들었던 얘기였어요. 애도 제대로 못 지킨 애가 뻔뻔하게 이혼을 하자고 해? 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애를 제대로 못 지켜서 벌 받은 거야. 그래서 네 자궁 드러낸 거라고. 그걸 알면서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우리 쪽도 너 같은 애는 더 이상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가 너 배려해주고 생각해준 거 위자료로 보상해야지. 위자료요? 지금 저한테 위자료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할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행동들, 말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제가 출산 신호 왔을 때, 그렇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도 절 붙잡고 밥 차려라 했던 거 어머님 아니세요? 내내 스트레스 주고 괴롭히시더니만 끝까지 절 괴롭히시려고 하셨나 봐요. 내가 괴롭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병원에 안 간 걸 왜 내 탓을 하니? 네가 그 정도로 아팠으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갔어야지. 네가 안 간 걸 왜 내 탓을 하니? 내가 이래서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모함하고, 우리 아들이 너랑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네 꼴도 보기 싫다더구나. 그저 병원에 못 가게 한 거 아니셨죠. 근데 저한테 그러신 게 아니라 남편한테 그러셨잖아요. 저 긴급 수술할 때 배우자 동의 필요한데 어머님 별일 아니라고 나중에 가도 된다고 몇 시간을 잡아두셨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 충분히 살렸어요. 저도 이 꼴은 안 났고요. 그래놓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한번 판가름해 보시죠. 끝까지 뻔뻔한 시댁 태도에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시모와의 통화 녹음도 존재했고, 남편과 나눈 수많은 메시지 내용으로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죠.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시모와 남편은 재산 분할도 요구를 했지만 남편의 기여도는 0에 가까웠기에 아무런 재산 분할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로부터 전 이 사람들과 인연은 끝났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 남편은 잊을만 하면 다시 연락을 해와 다시 만나자며 난리였어요. 중복되는 지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제 행적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어 소름이 돋을 때도 있었죠. 끝나도 끝나는 것 같지 않았던 전 남편과의 인연이 질기게 계속되자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분이 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었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재혼한 남편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은 저의 모든 상황을 이해했죠. 인품도 훌륭했지만 외모며 재산까지 뭐 하나 빠질 곳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현 남편의 식구들 중 누구도 저와의 만남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결혼을 결심하자 누구보다 축복해 주시기도 했죠. 전 비로소 이런 게 정말 사랑이고 행복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질기고도 질긴 전시모가 식장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전시모는 제 눈앞에서 현시모에게 다가가 폭로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얘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선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말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만날 길이 있어야 말이지. 며느리 될 사람 제대로 알아보고 허락하신 건 맞죠? 설마 제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내시는 건 아니실 테고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족 행사이니 외부인은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며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보니 좋은 인연은 아닌 듯 싶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날이니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나가주시죠. 아유, 사모님이 뭘 모르셔서 이러는 건데 제가 얼마나 뻔뻔하고 여우 같은 앤데요. 이 사실은 말했나 몰라? 얘 자궁까지 드러냈는데 알고는 계시오? 모르셨죠? 아들이 아무리 씨앗을 주면 뭐해? 그걸 뿌릴 밭이 없는데. 결혼식 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더 늦기 전에 결혼식 중단하시라고요. 전시모의 말에 현시모는 얼굴이 급속도로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전시모의 눈앞으로 지갑을 펼쳐 보였죠. 지갑을 유심히 보던 전시모는 깜짝 놀랐고 그 표정을 보면서 통쾌하다는 듯이 현시모는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 뒤 전시모는 개거품 쏟아내며 발광을 했죠. 보시다시피 전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갑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며느리 자궁 수술했고요. 아마 그때 당시 그쪽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병원에는 한 번 오신 적도 없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만 그쪽 아드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그런 특별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제 며느리 만날 수 없었을 텐데 평생 제 며느리 상처 준 사람 원망하고 증오할 겁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우리 며느리랑 이혼해 준 거, 그거 하나는 감사드리네요. 뭐요? 감사? 단체로 약을 먹었나? 자궁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주 미쳤구만, 미쳤어. 왜요? 거기 아들 씨가 없어? 어차피 뿌릴 씨가 없으니 밭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건가? 역시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쪽 집안은 며느리 씨바지로 보나 봐요. 눈이 그 지경이니 보석 같은 애를 그따위 대접을 한 거겠죠. 더 이상 해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더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을 부르죠. 현시모의 말에 전시모는 불이 나게 자리를 떴어요. 사실 지금 현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해준 사람은 바로 현시모였어요. 현시모는 지금 남편을 낳고 나서 자궁에 문제가 생겨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심리 상담사인 현 남편을 연결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면서 제가 생활해온 상황을 모두 듣게 되신 거였죠. 물론 절 반대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현시모는 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의 굳건한 마음이 현 남편에게는 더 좋은 영향을 줄 거라며 결혼을 더 축복해 주셨답니다. 그 사실을 듣고선 전시모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결혼 소식은 동네에서도 핫 이슈가 되었고, 그 덕에 제가 이혼한 이유도 모두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모뿐만 아니라 전 남편도 동네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아직까지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데 참 쌤통이구나 싶어요. 전 남편은 그 뒤로도 여러 번 선을 봤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전시모가 선자리를 알아볼 때 며느리 자궁 수술까지 시켜놓고서는 뻔뻔하게 선자리를 또 알아본다며 욕까지 들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전 남편의 지호는 힘든 일이 될 것 같네요. 암흑과도 같았던 힘든 첫 결혼이 끝나고 다시 절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지금은 웃으며 얘기를 하지만 끝도 없는 터널 속을 저 혼자서 걷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두웠던 터널을 나와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철없던 제가 했던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되었네요. 물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사랑의 대가가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따뜻한 봄날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많은 자책과 우울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의 암흑 시절 얘기와 이것을 극복했던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부모님의 도움으로 동네에서 네일아트 샵을 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미용을 좋아했던지라 꼭 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럭저럭 혼자서 버는 것 치고는 벌이가 괜찮았던 때쯤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고 연애 후 결혼까지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편을 친정에서는 걱정을 하시며 저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외동딸이기도 했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여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셨던 바람이 있으셨죠. 너 결혼이 장난인 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야. 근데 허구한 날 일도 잘 안 나가고 술도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 내 딸이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이 남자랑 나 서로 사랑해요.
엄마도 아무것도 없는 아빠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니네 아빠는 가난했지만 뭐든 열심히였고 네 남자친구는 노력 같은 건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잘못 본 거야. 좀 뺀질거리는 것 같아도 얼마나 성품이 괜찮은 남자인데 다시 한번 좋은 시선으로 받아줘요. 그렇게 해야 좋다면야 반대는 안 하지만 엄마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뭐 네 인생인데 어쩌겠어. 어른들이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지만 죽자 사자 저를 좋다고 하는 남편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드세서인지 제 벌이로만 생활을 하는 기간이 계속되었답니다. 이게 지속이 되니 힘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텐 절대 기댈 수가 없었고 결혼 후 오히려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을 잘 받아들여 사이 대접을 톡톡히 해주시곤 하였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절대적으로 친정 부모님에게 제 생활을 보여드릴 순 없었죠.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이 지금 딸 속을 썩인다고 하면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실 것 같아 부모님 앞에선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김서방, 요즘 쉬고 있다며? 그래,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얼마나 힘들 거야. 나도 그 마음 다 아네. 네, 뭐,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취직도 어렵고, 뭐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걱정 마세요.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니까. 그래, 자네는 뭐든 잘 될 거야. 우리 손녀 하영이도 그렇고 우리 딸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니까 자네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제가 설마 두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릴까봐요? 장모님은 그냥 저희 집 일에 관여 안 하시면 되니까 염려 마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그냥 격려차 한마디 하신 건데 응원해 주시는 분한테 너무 삐딱선 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김서방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 내가 자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한 거야. 괜히 엄마는 제 앞이라고 사이 기세어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이 본심이 아닌 것을 다 알았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미안해서 저에게 더 잘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까봐 일부러 칭찬을 하신 엄마였거든요. 뻔히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실 텐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엄마에겐 내색하지 않는 결혼 생활이었답니다. 하영이 어린이집 등원 왜 늦었어? 선생님 연락 왔잖아. 나 오늘 가게 나가니까 일찍 등원시켜 달라고 했지? 남자 체면이 있지. 그리고 그깟 어린이집 좀 늦으면 어떻다고 이 난리야? 그런 게 싫으면 네가 직접 등원시켜. 가뜩이나 일도 안 풀려서 짜증나 죽겠구먼. 네가 이렇게 나를 안달복달하니까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원래 그런 거거든. 말이니 방귀니? 집에 있으면 그래도 애한테 좀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어제는 나 가게 때문에 늦게 끝나니까 하영이 저녁 좀 챙겨 먹이라고 했더니 짜파게티 하나 딸랑 끓여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했다며? 집에서 있으면 좀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얘기한 적 있어? 진짜 너무하다. 본인밖에 모르지? 내게 꺾어놓고 네가 할 소리야? 솔직히 내가 왜 안 되는 건데? 이게 다 네가 드세서 내가 안 되는 거라고? 미용하는 애를 만나질 말았어야 했어. 취직도 안 되고 마음에 드는 회사도 없고 죽겠네 진짜. 나도 집에만 있기 싫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은 가정적인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후회 없이 살 거라는 마음 하나로 버티게 된 과거였죠.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일까요? 저에게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분은 남편의 친어머니였답니다. 사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적 이혼을 하여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한참을 친어머니 소식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았고 곧이어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랍니다. 아이고, 성찬아. 아유, 이렇게 자랄 동안 남 뭐하고 있었니? 그 세월 아쉽고 슬프구나. 네가 내 며느리구나. 아유, 참하기도 하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아무리 아빠랑 이혼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한 번 안 찾을 수가 있어요? 미안해. 어떻게든 악착같이 벌어서 너 만날 날만 기다렸다. 진모라고 땡전 한 푼 없어서 찾으면 뭐하니? 다 고생인 거지. 이제 아드님도 만나시고 며느리도 있으니까 어머니 외로울 때 언제든 불러주세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제가 슬퍼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가 아들도 찾았는데 이렇게 참한 딸 같은 며느리까지 얻어서 복이 있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렸을 때랑 똑같아. 멀리서도 내 아들인 줄 알겠다. 너한테 못한 만큼 엄마가 다 갚으면서 살게. 미안하다, 성찬아. 엄마 용서해줘. 고마워요, 엄마. 늘 외로웠는데 저에게도 엄마라는 울타리가 생겨서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우리 떨어지지 말고 살아요. 처음 시어머니와 남편이 재회했을 때 전 옆에서 엄청 울고 있었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봤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뭐로 보나 무능한 시아버지만 뵙다가 성공한 시어머니를 만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첫 만남엔 몰랐지만 시어머님은 알고 보니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시고 지금은 노후가 정말 보장된 채 사시고 계시는 분이었답니다. 이혼 후 여러 번 재혼한 아버님과는 달리 재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을 찾았으니 기꺼이 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은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죠. 세차장 하나 하고 싶댔지? 부지 알아봐라. 내가 이거 하나 못해줄까? 열심히 살아. 네 애비 아래서 뭘 배웠겠냐마는. 그래도 하나의 아빠고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엄마가 든든하게 지원해 줄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누라 돈으로 사는 게 남자로서 얼마나 창피한 건 줄 아니? 네가 원하는 거 엄마가 차려줄 테니까 대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감사해요. 세차장도 차리는데 억소리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엄마를 두니까 진짜 행복하네요. 그동안 내가 이런 거 해주려고 벌었던 거야. 어떻게든 우리 아들 찾아서 보란 듯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거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이 서포트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큰돈인데 이렇게 선뜻 투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투자는 엄마가 아들한테 해주는 건데. 그동안 혼자 벌어서 사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여자 혼자 가정 하나를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우리 아들 옆에서 안 떠나서 고마워. 이제 고생 끝이야.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남편은 입에 달고 살던 세차장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규모를 크게 차리기도 했고
워낙 그쪽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세차장은 초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사업 수완이 과연 좋을까 했던 남편이었지만 첫 사업치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 오픈한 지 1년이 지나고 거의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가 되었죠. 이렇게 본인이 잘 되고 나니 예전에 조금 주눅 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은 기세등등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애아빠로서 저런 모습은 정말 높게 샀지만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돈 좀 벌었다고 어깨가 으쓱해져서는 친구고 가족이고 뭐든 본인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라면 이 정도 입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너도 이제 싸구려 옷 그만 좀 사고 백화점에 가서 좀 사 입어라. 내가 어딜 나다닌다고. 그리고 싸도 질 좋고 예쁘면 장땡이지 뭐. 남들이 내 옷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돈이면 하영이 책을 몇 권을 더 사주겠다. 당신도 요새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카드값이 700만 원 나왔어. 아유, 네가 내냐? 내가 내지? 그리고 잘난 엄마 두고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제 예전에 김성찬 아니라니까. 내가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으러 다녀야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만 붙는 거라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발도 넓히고 다음 사업 구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뭘 모른다니까. 야, 말 나온 김에 가게도 때려치워. 그깟 10평도 안 되는 가게. 뭐? 내일은 내일이지. 그리고 단골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하영이도 4살이고 우리 많이 모아야 돼. 둘째도 가져야지. 미쳤냐? 애 낳으면 돈이 또 들어갈 텐데 난 이제 즐기며 살 거야. 그리고 그깟 네일아트에서 얼마나 번다고 이래? 남편과 자녀 계획을 2명까지 해놨던 터라 둘째 생각이 있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이미 본인이 즐기고 살려고 둘째를 가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세차장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한 뒤로 오히려 가정이 더욱 소홀해지는 남편이었고 그 모습을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달갑게 보진 않았답니다. 김서방이 좀 늦네. 뭐 많이 바쁜가?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얼굴이라도 비추면 좋으련만. 좀 그렇네. 아, 요즘 사업하느라 정신 없잖아. 내가 날짜를 말해줬었는데 잊어버렸나 봐. 나도 통 못 보거든. 바빠가지고. 에휴, 여러모로 바쁘네.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니까. 너도 너무 바가지 긁지 마라.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정말 잘해드려라.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으셨을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참 생떼 같은 자식을 떼놓은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럼 그래서 어머님한테 하영이도 자주 보여드리고 그래. 이 사람도 은근 사업수완이 좋아서 잘 풀리고 있고. 그래, 바쁘겠지. 얼굴 보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라도 축하하자. 하영아, 할아버지랑 촛불 끄자. 자, 노래 불러요.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1달 전부터 말을 했었고 그날 아침에도 확인 전화를 한 제 말을 묵살한 남편이었답니다. 아예 통화조차 되지 않는 남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 그날 집에 와 남편과 대판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상대방은 바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실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외도까지 하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기에
남편에게 당장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되었어요.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그랬겠냐? 아마 다 그럴걸? 남자들 주머니에 돈 채워지면 딴 눈 돌리는 법이라고. 이게 남자 본능이라니까. 그리고 그냥 실수야. 잠깐 지나가는 바람. 너 하영이 두고 이혼할 수 있어? 애는 내가 키울 건데. 뭐? 너 미쳤니? 무슨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말이 막 나오나 봐. 너처럼 불성실하고 바람이나 피우는 인간이 하영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이렇게 빵빵한데 그럼 애는 내가 키워야지 네가 키우냐? 넌 내 꼴을 보고도 그 말이 나와? 하영이가 나처럼 크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자고로 애는 능력 있는 부모 아래서 커야 크게 되는 거다. 너 잘 생각해.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혼을 왜 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라니까. 한두 번 만난 것 뿐이야. 앞으로 안 만날 테니까 그만 좀 해. 남편은 애를 가지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바람난 두 인간들을 당장이라도 요절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으려고 매우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뭐든 다 해줄 것 같던 시어머니는 엄청 무서운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남자놈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너도 그러냐? 아, 내 아들이 어떻게 조강지쳐 뒤통수를 쳐? 네가 사람이니? 내 돈이 화근이었지. 이놈의 돈 때문에 네가 의리도 저버리고 가족도 저버리려 한 거지? 다 없애버려야 돼. 이 돈이 문제였어. 엄마, 잘못했어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고 진짜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영 엄마가 자존심이 세서 안 받아줄까봐 일부러 애 걸고 넘어지면서 세게 나갔던 거예요. 제가 하영 엄마한테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할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난 이혼한 아들 꼴은 못 본다. 엄마가 이혼해봐서 그래. 하영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그 마음 잘 알아서 안타까워.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나 죽었어 하고 무조건 빌어. 알겠어? 네가 잘 되는 이유도 하영 엄마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래. 시어머니의 무서운 불효령에 남편은 뒤이어 저에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고, 맘 같아선 바로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지켜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워낙 대쪽 같은 성격이기도 한데 이혼에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칼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시간을 가지자는 말로 지켜보려고 했던 찰나여서 그런지 남편도 더욱더 저희 가족에게 잘하려는 행동을 보이곤 했어요. 내가 오늘 끝나고 하영이 픽업하고 당신 가게 데리러 갈까? 우리 외식해야지.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이 웬일이야? 먼저 하영이 픽업 얘기를 다 하고 아빠가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거 싫어했잖아. 그땐 내가 진짜 백수였으니까 그랬던 거고 능력 있는 사업가가 못할 게 뭐야. 나한테 하영이 맡겨도 내가 할게. 갑작스럽게 안 하던 짓까지 하면서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고, 저 역시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애를 생각해서 한 번은 참아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혼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잘해보자고 하였고, 이 얘기를 시어머니가 아시곤 정말 좋아하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 사실 내가 더 면목 없어. 어렸을 때 내가 없어서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 우리 아들 잘못인데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마 성찬이가 이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나랑도 약속했고. 그러니까 믿어줘. 네, 어머님, 저도 이 믿기로 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정말 많지만, 그냥 남자들 흔히 하는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저도 너무 닥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뭐 숨 막혀서 밖으로 돌았을 수도 있죠. 최대한 그렇게 생각해야죠. 에휴, 네가 큰 결심했다. 정말 고마워. 나한테 엄청 혼났어. 절대 안 그럴 거다. 우리 며느리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모든 걸 덮기로 했어요. 남편은 인성이 개조된 것처럼 행동했지만 다시금 슬슬 밖으로 나돌더니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었지만 언젠가 모든 걸 후회하고 가족에게 잘할 날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이 되었고 시댁에 들렀다 친정에 가는 길 남편은 또다시 궁시렁대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휴, 피곤해 죽겠네. 명절은 왜 있는 거야? 나 같은 잘 나가는 사업가가 이리저리 다녀도 모자랄 판에 꼭 가야겠냐? 장난해? 아버지 생신 때도 참석도 안 하고 당신 우리 부모님 뵌 지가 언제인 줄 알아? 진짜 적당히 좀 해. 못 참겠으니까. 못 참긴 뭘 못 참아. 그냥 돈 100만 원 드리면 되지. 꼭 얼굴까지 비춰야 하냐고. 이런 날이라도 좀 제발 나 좀 쉬자. 어제 술 퍼먹고 늦게 들어오고선 쉰다고? 막말로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당신 가게야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지. 뭐? 너 나 무시해? 내가 누군데? 너 밥 얻어먹고 살기 싫구나? 네 가게 한 달 매출? 나 그거 이틀이면 벌어. 가는 길에도 남편과 고성이 오갔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도 친정에 가는 길이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 이런저런 부모님과 얘기를 하려 했는데 남편은 명절날 친정에 와 TV만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친정아빠도 엄마를 도와 이것저것 하시는데 사이라는 인간은 낄낄대기 바빴고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음식 좀 나르라고 타박을 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욱했던 것인지 대뜸 그 밥상을 뒤엎고 생 난리를 치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백년 손님한테 어디다 대고 음식을 나르래? 날 이렇게 대접해도 돼? 아니 장모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런 대접 받아야겠습니까? 아까 차에서 올 때부터 진짜 못 참겠네. 네가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는 이유가 뭐야? 감히 나한테? 솔직히 지금 너희 같은 것들은 나한테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엄마 같은 뒷배가 있는데 막말로 이렇게 평범한 가족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지금 이 음식들 날라야겠어? 장모님도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자네 뭐라고 했어? 내가 그동안 우리 딸 봐서 참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밥상을 엎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야, 네가 결혼하고 한 게 뭐야? 미워도 사이라고 대접해줬더니만 이제 돈 좀 생기니까 우리 딸이랑 우리가 물러 보여?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참지만은 못하겠어. 너 같은 건 물사대기도 아까워. 버릇없고 개념 없는 천하의 못쓸 놈. 그 순간 엄마가 통곡하며 분노를 냈고 이렇게 예의 없는 남편에게 엄마는 물김치 국물을 쏟아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김치 싸대기를 남편이 맡게 된 것이죠. 남편은 물김치 국물을 맞자 소리를 지르며 딸에게 수건을 가져오라 시켰지만 딸은 이미 이 사태가 무서워 울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쌓인 것들을 다 푸는 것인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원래도 말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날은 화가 났는지 제 남편에게 소리를 치며 고래고래 나가라고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집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으로 인해 남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본인 팔자 본인이 직접 꼬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돈, 일어나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울고만 계십니까? 너 꼴은 이게 뭐고? 얼른 말해봐.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인간이랑 진짜 못 살 것 같네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여기가 어디라고 제멋대로 밥상 없고 자기가 사업하고 돈 많이 버는 남자이니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이딴 인간 밑에서 애가 뭘 배울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미련하게 인연을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너, 진짜야? 네가 사돈 어른들 앞에서 지금 밥상 없고 이 소란 피운 거야? 아이고, 피는 못 속인다더니 진짜 더럽다. 사돈 어른들, 제가 대신 사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려서 돌봐주지 못해 보고 배운 게 없는 아들, 제가 대신 사죄 드려요. 엄마, 아들이 지금 김치 싸대기를 맞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런 게 사이 대접을 못 받는 수준이라고요. 입 다물어.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원래도 없이 살았으니 없는 것처럼 살아. 지 애비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네 애비랑 왜 이혼했는데? 바람 피우고 지 밖에 모르고 난 그런 인간들을 보면 혐오감이 들어. 알겠니? 근데 너까지 그러니 난 너 같은 아들 못 참아. 넌 그냥 그 핏줄이었어. 늙음하게 애를 찾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걸 보자고 찾았구먼. 됐고 다신 연락 마라. 시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가셨어요. 사실 명절에 혼자 계실 어머니가 안쓰러워 저희 친정에서는 어머니까지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 했던 것이었고 그로 인해 어머님이 방문 후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강단이 있으셔서 남편에게 차려준 세차장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어머님 명의라 가능했고 남편의 카드값 또한 내주지 않았으며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한 다음 사업 금액마저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일체 남편의 연락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봐. 어차피 원래도 그렇게 살았으니 아쉬울 건 없잖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네 본성 어디 가겠니? 그때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하영이가 있으니 이걸로 만족할게. 어디 잘 살아봐.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엄마 찾아가서 빌게. 너랑 하영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혼은 아니잖아. 넌 나랑 하영이 없이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잘 살잖아. 아, 맞다. 이제 돈이 없으니 여자들도 안 붙으려나? 진짜 웃기다.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애까지 낳고 함께한 사이 아니었어? 제발 봐주라. 이미 그때 한번 봐줬잖아. 더는 못 참아. 인간이 인간다워야 눈 뜨고 봐주지. 넌 하영이 볼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남편은 그제야 애절하게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전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 또한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수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줄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 돈을 털고 나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죠. 상간녀도 위자료를 주면서 잘못을 빌었지만 아는 사이였어서 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리 잘나 보였으니까 너 가져. 이제 뭣도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겠니? 내가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았어? 내 앞에서 사장님 하면서 실실거리더니 뒤에선 내 남편을 만나? 그래, 네가 무슨 죄니? 내 남편이 다 죄인이지. 죄송해요. 정말 오빠가, 아니, 사장님 남편이 자꾸 꼬시는 바람에 그래도 이 동네에 소문 내지 말아주세요. 왜? 너도 가게 내서 장사하게? 그렇게는 못하지. 네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손님들을 받으려 해? 너 같은 애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겠니? 너 이 동네에서 장사할 생각 말어라. 나한테 걸리면 그날로 문 닫게 해줄 테니까 잘 알아들어야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은 세차장도 그리고 집도 가족도 모두 잃었답니다.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시아버지의 인생과 똑같이 된 거예요. 시아버지도 늘 여자들만 만나고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살아서 남편이 항상 욕을 했는데 본인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랍니다. 이런 걸 보면서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참 허탈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걸 다 잃으니까 이제 좀 실감나? 당신 아버지 그렇게 욕하더니 당신이 낳은 게 뭐야? 당신도 똑같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 뭐 어쩌겠냐마는 그렇다고 합리화하기엔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아무리 불우한 상황에 있어도 그저 본인 앞길을 위해 모든 유혹 저버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한테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엄마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날 키워주기랬어. 뭘 하기랬어. 그건 네가 직접 말해. 어머님도 진짜 안타깝다. 하나 있는 아들 찾았는데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얼마나 실망하셨겠니? 본인 마음도 아프지만 아마 더 화가 나셨을 거야. 그렇게 싫은 전 남편이랑 똑같은 아들인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 남편의 진심은 저와 다시 합치는 것보다도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연락을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았고 남편의 연락마저도 받지 않았답니다. 정말 대조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성공한 것임을 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대조 같은 성격을 가진 어머님은 소송과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내가 아들을 품고 키우질 않아서 이렇게 비난할 자격은 없다만 너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힘내고 살아. 이제 날개짓 하면서 말이야. 아, 그리고 하영이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줄래? 에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걸 받겠어요. 이랑 이혼한 마당인데 그런 거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애비랑 이혼했어도 내 손녀기도 하고 또 내 핏줄 아니냐. 애비한테 못해준 거 하영이한테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아,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영이는 그래도 보고 싶으실 테니 간간히 보여드릴게요. 고맙다. 하영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사실 하영이 애비한테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걘 돈을 쥐어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이지 지 애비랑 똑같거든. 나중에 애비 말고 모든 걸 하영이한테 물려주고 남은 건 사회에 환원할 거다. 애비는 글렀어. 내가 앞만 보고 살아온 이유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참 잘못 생각했지. 그래도 너무 속상해 마세요.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니 언젠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거예요. 어머님도 힘내시고요. 어머님은 손녀의 학비를 전액 내주시겠다고 하였어요. 말이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시고 계셔서 저도 애아빠는 만나지 않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딸의 할머니를 만나 소소하게 일상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 말고 그래도 딸아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영이가 참 밝아진 것 같아서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친할머니 만나러 가는구나, 우리 하영이. 아, 친할머니 만나서 오늘 파스타랑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어. 하영이가 할머니 주려고 그림 그렸거든요. 아유, 좋겠네. 우리 하영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다 와. 날 추운데 너도 재밌게 다녀오고 기분 전환 좀 해. 어머님도 아마 외로우셔서 하영이 많이 보고 싶으실 거야. 내가 자주 보여드리고 찾아뵈야지.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외롭게 일만 하시고 사신 분인데 늦지막이 손녀 하나 있는 거 보는 낙으로 사실 거야. 자주 보여드리렴. 시어머니를 만날 때 가끔 남편 소식을 듣는데 시어머니 또한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종종 찾아뵈면서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대쪽 같은 시어머니이기에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미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역할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것 같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결정하고 보니 정말 잘했다 싶은 게 이혼이네요. 그렇다고 이혼을 강력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저 역시 싱글맘으로서 잘 헤쳐나가야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면 그래도 좀 편해지겠지 생각했던 시댁은 해가 갈수록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젠 더 이상 엮일 일 없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마음속 울분이 솟구치는 것 같네요. 아마 저처럼 시댁 스트레스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시원한 마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남편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허락을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결혼은 무엇보다 수월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하던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때 당시 살아계셨던 할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젊었을 시절에 시댁 종살이를 했던 거였어요. 시댁 집안에서 상견례에 참석했던 시할아버지께서 바로 알아보시고서는 그 뒤로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신다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할아버지 반대였기 때문에 남편이나 저나 솔직히 그냥 결혼을 올리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시모가 문제였어요. 나 너희 결혼 못 시키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오지 마. 어떻게 종살이 하던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라는 거니?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서는 절대로 못 시키니 그렇게 알거라. 네 집안에는 별 얘기 안 하니? 우리 쪽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알았다고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뻔뻔하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결혼 허락해달라고 찾아오게 만들어. 엄마, 수십 년도 더 지난 얘기고, 몇 년 그 집에서 살았던 것 뿐이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엄마가 다시 난린데? 나 죽어도 수연이랑 결혼할 거니까, 엄마 중간에서 다른 말 하지 마요. 전에 결혼 허락받았을 때는 별말 없이 허락했잖아. 근데 갑자기 상견례 하고 나서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종으로 살았던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라고? 그건 말도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니? 엄마는 죽어도 결혼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들 해. 그리고 너 수연이, 난 너 그렇게 안 봤다. 그래도 애가 경우는 있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꿋꿋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와? 절대로 허락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네가 먼저 우리 아들 놔줘라. 우리 아들 마음 약해서 못 헤어지니까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 다른 이유도 아닌 저희 옛날 집안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전 진호 씨랑 헤어질 수 없어요,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혼 허락을 못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나간 집안일 때문이라고 하시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족한 집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럼 헤어지면 되겠네. 나는 네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그럼 헤어지면 되겠어. 진호랑 제발 헤어져 줘. 네가 진호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니? 쟤는 마음이 약한 애라 단호하지 못하니까 네가 끊어내. 너만 놓으면 다 끝날 일이야. 시모는 끝까지 반대를 했고 남편은 곧 죽어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시모의 반대에도 결혼을 강행했어요. 결국에는 시모는 결혼식 내내 펑펑 울었고 다들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선 저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살았고 시댁과는 거리도 있어서 초반에는 큰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선 시댁에 가끔씩 갈 때마다 기분 나쁜 일들이 종종 있었죠. 아이고, 우리 손자. 우리 손자는 한씨 집안 손자인 거 알지? 한씨 집안은 대대로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있어. 우리 손자도 우리 핏줄 받아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잘 살 거다. 내가 그래도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남자애들은 그래도 자기 핏줄 닮아서 괜찮다더라. 니들은 둘째도 딸 낳을 생각하지 말고 아들 낳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핏줄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진짜 와이프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래? 그리고 우리 둘째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둘째 얘긴 꺼내지도 말어. 언제는 아이 낳지 말라고 난리더니만 갑자기 둘째는 낳으라고 해? 아들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지. 어쨌든 생긴 것도 우리 한씨 집안 쏙 빼닮아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네. 솔직히 나는 집안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일 줄 알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 환경을 따라가기 마련이더라. 어미 너도 서운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집안 탓을 해야지. 뭐 어쩌겠니? 시모는 틈만 나면 저희 집안을 까내리기 바빴어요. 솔직히 따지자면 집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남편네 집안이 조금 기우는 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친척들이랑 얘기 나누는 걸 듣고선 왜 시모가 저렇게 핏줄을 따지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고, 진우 엄마는 사돈댁도 잘 만나고 좋겠어. 내가 거기 지역 출신이잖아. 진우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거기 하객으로 내 동창들이 왔거든. 물어보니
저쪽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더라고. 부모 인품 좋아, 넉넉해. 얼마나 좋은 집안에 장가가는 줄 아냐면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내 며느리도 아닌데 너무 뿌듯하더라. 진호 엄마는 그런 생각 안 했어? 아유, 그럼 뭐예요. 저쪽 집안 어르신이 저희 집안 종살이 했어요. 시아버님이 그거 하시고선 거의 쓰러질 뻔 하셨는데 뭐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부럽다 어쩌다 하겠지만 종살이 했던 집안에 장가 보낸다고 하면 부럽다 소리 나오겠어요? 집안 환경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며느리가 여기 시집 오는 걸 더 잘했지 뭐. 그쪽 집안은 대대로 종살이 집안인데. 아유, 그런가? 근데 할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세대는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 않나? 진호 엄마는 그것 때문에 반대했던 거구나? 안 그래도 우리 궁금했는데 결혼 반대했다고 하길래 왜 그랬나 싶었거든. 잘난 사돈댁 만나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어느샌가 반대한다고 하길래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지. 나도 주변에 물어보니 사돈댁이 괜찮다고 해서. 이제는 다 결혼을 했으니까 하는 소린데 솔직히 뭐 그렇게 잘난 집안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냥 지들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어디 가서 우리 진호 빠지는 외모도 아니고 저 정도면 능력도 좋고 더 좋은 며느리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반대를 했던 거죠 뭐. 실상 저쪽 집안도 부럽다 할 집안은 아니에요. 어디서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우연히 듣게 된 친척과의 대화에서 시모는 저희 집에 종살이를 했던 집이라고 언급했었죠. 생각해보니 저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누구보다 좋아했던 게 바로 시모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종살이를 했던 게 알려지면서 크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남편 쪽 집안이 기운다 생각을 해서 자존심에 더 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선 처음에 결혼을 반겨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던 시모는 하나가 걸리니 그걸 물고 늘어졌던 거죠. 결혼을 하고 몇 년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장례식장까지 오셔서는 속을 뒤집어 놓으시기도 했어요. 애미야, 가서 음식 좀 더 가지고 와라. 아니, 음식이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장례식장에 고생해서 왔더니만 대접이 뭐 이렇게 허술하니? 고기 좀 잔뜩 올려서 가지고 오지. 하여튼 이런 것도 집안 내력인가? 없는 살림에서 살아서 그런가? 대접하는 것도 영 허술하네. 네 할머니도 참 불쌍하시다. 내내 종살이 하시다가 자식들도 겨우겨우 키우시고 그런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할머니 그때 10년 일하신 거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 집 잘 풀렸고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 음식도 제가 몇 번이나 가져다 드렸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남편 잠깐 집에 갔다 와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같이 가셔서 시댁으로 가셔요. 제가 나중에 장례 마치고 연락 드릴 테니까 여기 계속 안 계셔도 되세요. 사돈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있어야지. 내가 어딜 가니? 그래도 이런 거 내가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나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 거지. 남들은 이런 소리 해주겠어? 내가 다 해봐서 아는 거야. 니네 집안에서는 이런 거 제대로 해본 사람이 있겠니? 그렇다고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을 텐데 나라도 와서 이런 거 말해줘야 바뀌는 거지. 장례식장에서 마치 본인이 상주인 양 이것저것 제시하는 시모를 보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이 겨우 데리고 나갔지만 전 그때 상처가 아직도 낫지 않았어요.
시모가 무시를 해서 그런지 시동생들은 저에게 버릇도 없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났던 시동생들은 저희가 결혼을 했을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시모와 합세해서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었죠. 시댁애가 잠시 앉으려고 하면 쉬지 않고 다음 일을 건네주더라고요. 형수님, 다 하셨어요? 아, 그러면 저기 창고방 청소해야 하는데 오늘 좀 부탁드려요. 어제 엄마가 한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형수님 힘도 세시고 정리도 잘 하시잖아요. 오신 김에 창고방 청소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제 친구들도 좀 올 건데 초대해도 되죠? 형수님 요리 이것저것 다 하시니까 하시는 김에 양 좀 늘려서 해주세요. 갑자기요?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저희 식구들만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재료도 맞춰서 사오긴 했는데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번에 음식 넉넉하게 하고 남기고 가니까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재료를 사오던지 아니면 뭘 주문해서 시켜 먹던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고 청소까지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도련님이 좀 도와주세요. 에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형수님은 주부니까 잘하시잖아요. 쉬엄쉬엄 하시면 되지. 청소하는데 뭐 1시간 넘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정리하면 되는 건데 고작 장도 못 봐요? 형수님, 너무 우리 집에서 쉬려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집에 와서 일을 해야지. 저는 나중에 장가 가면 제 와이프가 와서 살뜰하게 엄마 챙기고 하는 게 좋은데. 도련님, 저 지금 앉았어요. 아까까지 주방 정리하다가 왔고요. 아침 먹고 나서 간식 먹고 점심까지 차리고 이제 막 앉았는데 쉴 시간은 좀 있어야죠. 일단은 장 본 걸로 음식은 만들게요. 미리 말을 해줬으면 재료라도 넉넉하게 사왔을 건데 미리 말을 안 하신 거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와, 형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다 해주시는데 형수님도 그래야지. 어쨌든 오늘은 힘드시다고 하니까 대충 만들어주세요. 제 친구들 이 깐깐하거든요. 맛없으면 바로 뱉는 스타일이라서 음식 좀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저녁 식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올 테니까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저를 마치 가사 도우미처럼 생각을 하는 시동생들을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특히나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 날이면 전 내내 앉아있지도 못하고 밥상을 챙겨야 했어요. 앉으려고만 하면 계속 뭘 자꾸 시키는 바람에 심부름을 해야만 했었죠. 결국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다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니들은 형수님 지금까지 밥 한 수저 못 드는 거 안 보이냐? 눈이 없어? 어떻게 물부터 수저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돼? 일부러 그러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버릇없이 함부로 이것저것 시키는 거야? 안 그래도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왜 자꾸 니들이 안 하고 네 형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유, 왜 그러니?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네 와이프가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야? 너는 네 와이프 안 시키니? 꼴랑 뭐 몇 개 가져다 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애미야, 네가 큰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집에 갈 때 이렇다 저렇다 한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얼마나 시킨다고 뒤에서 네 남편을 조종해? 뭘 날 조정을 해? 눈이 있으면 지금 상황을 봐봐. 지금 애 엄마 앉아서 밥 한 수저라도 뜬 거 봤어? 다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난 진짜 이해를 하질 못하겠네.
지금까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다들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어떻게 다들 그래?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좀 편하게 먹게 해줘야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멀쩡한 사지 있는 애들이 왜 자꾸 시켜대냐고. 아이고, 에미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조종을 하니? 됐다. 너 앉아서 먹고 내가 심부름 하마. 나이 먹고 늙은 엄마가 움직여야 아들도 마음이 편한가 보구나. 내가 다 늙어가지고 며느리 한번 일 시켜보지도 못하고 며느리 수발이나 들어야 하다니. 에미야, 뭐하니? 네 남편 이렇게 난린데 앉아서 편하게 밥이나 먹어라. 내가 네 수발 들 테니. 남편이 난리를 치면 시모는 그걸 더 비꼬아서 말하니 저는 중간에서 미쳐버릴 노릇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했죠. 본인도 집에 가서 다른 식구들이 하는 꼴을 보면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댁에 갔다 오기 전 다녀온 후에는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시댁에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다음에는 나 혼자 갈게. 당신 갈 필요 없어. 나도 우리 식구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난 우리 식구들이 진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심지어 엄마가 그럴 줄이야. 시집살이 심하게 당해서 며느리한테는 누구보다 잘해줄 거라고 했던 엄마는 어디 갔나 몰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쁘신 거 있으신 건 아니지? 이유라도 알면 내가 가서 해명이라도 해볼 텐데 딱히 이유도 없으신 것 같아서 말이야. 솔직히 나도 기분이 안 나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볼 때마다 종집안에 장가 보냈다 어땠다 하는 것도 상처고 우리 아이한테도 한씨 집안 핏줄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이 중간에서 말려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더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나서면 엄마가 더 하시는 것 같아. 당분간은 당신도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 우리가 거리 두고 살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엄마도 괜히 저러시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갓집에서 초반에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었잖아. 그 말이 내내 걸리셨는데 할머님께서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계셨었다고 한 거 듣고서는 잘 됐다 하고 더 기 꺾으려고 하시는 거지 뭐. 진짜 나도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 뒤로 저희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그래도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만 만나기 시작했죠. 아이가 좀 크고 나니 시댁에서는 우리가 안 가면 아이만이라도 보내라고 아우성이셨어요. 방학에 잠깐 아이가 며칠 보내고 온 적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이가 종이 뭐냐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이가 엄마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한다고 시모에게 말하니 시모가 종핏줄 어디 안 간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어머님, 혹시 저희 아이한테 종핏줄이라고 하면서 말하신 적 있으세요? 아이가 오더니만 종이 뭐냐면서 엄마가 종핏줄이냐고 하는데 정말 저희 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저희 친정집에서 어떻게 해주냐 다 물어보셨다면서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이한테도 상처예요. 내가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뭐가 상처가 된다고.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않니? 그래서 그거 따지려고 전화했어?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만 고작 그런 말 했다고 이렇게 전화해서는 따지는 거냐고.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애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맞는 거지. 그럼 종핏줄을 종핏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아무리 그러셔도
그런 말은 솔직히 좋은 말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아이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뜻 알면요? 아이는 아이 아빠 핏줄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아이한테 당연히 상처가 되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욕하셨다면서요. 부잣집 할머니인 척하면서 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냐면서요. 그래,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본 게 그렇게 억울했니? 막말로 니네 집 그렇게 잘 산다면서. 그러면 손주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주잖니?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만 왜 자식들한테는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건데? 나는 그게 너무 웃겨. 말만 잘난 척하고 베푸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동네방네 잘 산다고 소문내고 다니니? 다들 나만 보면 아들 장가 잘 보냈다 어땠다 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가 막히는지. 너야말로 네 집안 단속 똑바로 해. 시모는 다른 지인들로부터 저희 집안에 아들 장가를 잘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게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칭찬만 하니까 시모는 그게 배가 아팠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원래 시모 자체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동서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시모는 저와 동서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있었죠. 어느 날은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동서들은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동서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안 그래도 전화를 해봤는데 다들 바쁜지 통화도 안 되고 어머님이 급하시다고 해서 연차 쓰고 왔어요. 오늘 할 일 많다면서요. 남편은 급한 일 처리만 하고 온다고 하던데 도련님들이랑 동서들은 언제 와요? 같이 와서 빨리빨리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걔네들이 올 필요가 뭐 있니? 네가 맏며느리인데 네가 와서 다 하면 되지. 그리고 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해라. 굳이 여기까지 고생스럽게 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랑 나랑 후딱 해치우면 되는 거지. 네 시아버지가 허리 다쳐가지고 돼지 축사를 청소를 하나도 못했어. 가서 저기 좀 쓸고 청소해야 할 것 같으니까 옷부터 얼른 갈아입어. 네? 저랑 어머님 둘이서만 청소하려고요? 어머님, 그러면 몸살 나요. 부지도 넓은데 저랑 어머님 둘이서 오늘 내로도 다 못하고요. 안 되면 도련님이나 남편 왔을 때 같이 시작해요. 그래도 여러 명 있으면 금방 하잖아요. 너랑 나 2명이면 충분하지. 뭐 다른 사람 또 부를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네가 가서 조금씩 하고 있어. 일단 나 다른 곳에 볼 일 있어가지고 갔다 와야 하니까 얼른 하고 있어. 금방 끝나. 너 오늘밖에 시간 안 된다고 했지? 오늘 마무리하려면 이렇게 있을 시간 없어. 가서 옷부터 갈아입거라. 아들한테는 내가 오지 말라고 전화할 테니까. 급하다고 해서 내려가 보면 시모는 축사일을 도와야 한다고 할 때가 많았죠. 그럴 땐 동서들을 아무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서 축사 청소며 먹이 주는 일도 다 해야 했어요. 심할 때는 온다던 남편에게도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거나 도련님들도 부르지 않으시기도 했죠. 남편이 도착할 때쯤 시모도 같이 와서 일하는 척 하다가 끝이 날 때가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시모는 날 차별하는구나 느끼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의 무시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시댁 모임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다들 작정했는지 저에게 서운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너무 서운해요. 그래도 형님이 맏며느리인데 어떻게 식사 한번 거하게 차려주시지도 않고 다른 집안 사람들 보니까 맏며느리가 나서서 집안 행사 싹 다 주도하던데 형님은 그런 것도 없으시고 집안에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이면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형님 너무 집안에 소홀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며느리라고 들어왔는데 본인 일만 바쁘지.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 안 쓰시고 뭐라도 하나 주체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어머님이 집안일들 싹 다 책임져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형님이 받으셔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들밖에 없네. 시어머니 생각해주는 건 며느리들 뿐이야. 그래, 애미야. 앞으로는 네가 담당해가지고 우리 집 행사 네가 잘 꾸려보거라. 사실 나도 이제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고 며느리도 봤는데 네가 이제는 싹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말하기는 좀 민망했는데 다른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제야 말을 하게 되네. 그렇죠, 어머님?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희 지인들은 싹 다 맏며느리가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맏며느리라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애들도 있는데 형님은 그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서요. 형님 설마 예전에 어머님이 형님 할머니가 시댁 종살이 했다고 그거 몇 번 말한 거 가지고 서운해서 아직까지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에이, 그 정도로 째째하게 서운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댁 모든 행사들을 주도해야 한다며 절 압박했죠. 심지어 시부모가 아플 때면 당연히 맏며느리가 와서 간병하고 모셔야 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였지만 그 공간에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의무를 짊어주려고 하면서도 베풀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댁에서 절 배려하는 사람은 오로지 단 한 사람, 남편이었죠. 그렇지만 남편 또한 본인 일이 바빴기 때문에 모든 걸 막아줄 순 없었어요. 제 화가 터지게 되었던 날은 명절이었는데 어머님은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신이 난 얼굴로 저와 동서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자, 우리 막내들한테는 명절 선물로 현금 주마. 저번에 니들 사고 싶었다는 옷 있었지? 명절 겸 가서 사 입어. 니들 옷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나도 기분이 좋더구나. 넉넉하게 챙겼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사 입고 다니렴. 그리고 큰애는 이거 삽 들어라. 가서 돼지 분변 청소해야지. 뭐하니? 아까부터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있던데 큰 며느리로서 모범을 보여야지. 어머, 어머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옷 사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두둑하게 챙겨주시고 역시 어머님 최고. 형님도 좀 어머님께 살갑게 하세요. 형님이 너무 무두둑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만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나서서 일도 하시고 그러셔야 이쁨도 받는 거지. 아주버님은 형님이랑 어떻게 결혼했나 몰라?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종핏줄이라서 내가 어떻게든 결혼 안 시키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저 불려시 같은 게 어떻게 꼬셔가지고서는 하여튼간에 가서 돼지 분변 쌓아놓은 거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는 돼지 분변을 치우라고 하세요? 동서들이랑 그럼 같이 갈게요. 같이 가서 치울 테니까 삽 어디 있어요? 저 진짜 서운하네요. 안 그래도 어머님 저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동서들이랑 이렇게 차별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차별? 나는 사람 차별 안 한다. 구분하는 거지. 얘네는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니 내가 귀하게 여겨주는 거고 너는 종집안에서 자란 아이 아니니 탓하고 싶거들랑
네 조상을 원망해라. 대대로 천하잖아? 시모의 말에 전 너무나 화가 나 삽을 던져놓고서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선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저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시부는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어요. 워낙 시모의 등살에 시댁에서 길을 못 펴던 시부는 단 하나 돼지 목장을 유산을 받아 시모에게 기죽지 않았었죠. 그러던 시부가 지인의 사기에 휘말려 돼지 목장을 날리게 생겼었는데 시모에게는 말도 못하고 고민만 하시던 걸 큰아들인 남편에게 털어놓으셨더라고요. 남편도 딱히 방도가 없어 걱정만 하다가 제가 알게 된 후 저희 집에서 시부 돼지 목장을 인수하게 되었죠. 시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저 돼지 목장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를 하시니 천한 집안 명의 돼지 목장은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에 달려있던 채무들도 저희 집에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때 썼던 차용증이 어디 있을 것 같네요. 아마 그 차용증도 천한 집안에서 빌려간 돈이라는 뜻이니 어머님이 바로 갚아주실 수 있으시겠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목장이 왜 너네 집 거라는 거야? 저 목장, 우리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데, 무슨 너네 집에서 저걸 인수해? 난 모르는 일이야. 확인하기 전까진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럼 확인시켜드리면 되겠네요. 아, 도련님들도 저기 목장에서 일하시면서 월급 받으셨죠? 그거 다 저희 아버지 통장에서 나오는 건데 모르셨나 봐요. 아버님이 간곡하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여태껏 말도 못 해드렸는데 이제는 밝힐 때가 됐네요. 선한 집안 통장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이것도 받으시기 싫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퇴사시켜 드려요? 저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벌벌 떨며 쓰러지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시모는 아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말이라면서 난리를 쳤다더라고요.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돼지 목장이 저희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서야 모든 걸 알게 되셨죠. 당장 월급부터 막막했던 시동생과 동서들은 바로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모도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니들 결혼시킬 때 조금 반대하셨다는 거 듣고 마음에 걸렸었나 봐. 정말 미안하다. 아유, 남편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고, 겨우 받은 유산도 날리고, 집안 뭐 하나 풀리는 거 없는데, 그 화가 너한테 갔던 거 같구나. 내가 너무했던 거 정말 미안해. 너희 집안이 워낙 괜찮은 집안이라고 지금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많이 화났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천한 핏줄인 제가 감히 귀한 집안 사람한테 사과를 받다니요. 어머님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저희 집안이랑 엮이는 거 고역이실 것 같아 농장은 그냥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도련님들도 알아서 다시 취직하라고 하시고 아버님도 다른 곳에서 일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우리 농장만은, 아니 너희 농장만은 팔지 말아줘. 우리 몇십 년 동안 그 농장 일만 해왔어. 우리 아들들도 평생 그 농장만 일구면서 살았